형법 강론 6주차 세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업무방해죄 앞 시간에 보다가 말았는데요. 자, 볼게요. 그럼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무엇이냐? 타인의 업무거든요. 다른 사람의 업무. 즉,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하면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타인이란 범인 외에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 외에 자연인, 자연인 사람이죠. 또 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타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업무방해죄에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자연인을 가리키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볼게요. 대학하면 우리가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만 대학교 하면 건물을 뜻합니다. 업무자라는 걸 부정합니다. 대학교라고 들어가면 영조물이죠. 학교라는 건물 자체 영조물이죠. 대학 하면은 업무방해에 업무자를 포함하지만 대학교 하면 건물을 합니다. 자, 볼게요.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조물 자체는 대학교 이 영조물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뭐한다? 될 수 없다. 방금 전에 봤을 때 이 자연인 사람인 법으로 사람으로 보는 법적인, 법의 인격, 사람의 인격이 없는 어떤 단체, 법적인 인이 인격이 없는 단체, 인격이 없지만 그래도 인격이 없지만 단체, 이것도 업무라고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데 모두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단체도 어떤 단체에 따라서 이 인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인격은 없지만 어떤 단체에 따라서 인이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는 학교 영조물이다. 영조물. 대학이 아니라 교는 영조물이다. 따라서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 방해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립대학교의 교수 갑이, 자, 교수 갑이 을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고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장 병에게, 병이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교무처장 병에게 강력히 갑이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을 합격자로 발표하게 한 경우, 자, 을이 편입생인데 갑에게 부탁하고 돈을 주고 갑이 교무처장에게 부탁하게 한 경우, 자, 이 갑에게는 대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죄와 이 대학교라는 건물에 대한 업무 방해죄와 배임수재, 자,
배임이란 거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것. 자, 갑은 학교에서 뭐 맡은 일 있었나요? 맡은 일 없죠. 자기가 맡은 일에 돈을 받는 것. 갑은 맡은 일 없어. 당연히 배임 수재는 안 되겠죠. 대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학교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업무 방해입니까? 아니겠죠. 학교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업무 방해는 아닙니다. 학교 건물에 대해서 내가 방해한다. 아니죠. 그죠? 죄책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법으로 가야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로 가야지, 업무방해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교는 업무의 주체가 아니고, 갑은 대학 편입학 업무의 담당자도 아니다. 그래서 배임 투자라든지 학교 자체 영조물에 대한 학교 자체 영조물에 대한 업무 방해죄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 판례는 무조건 애운다 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이해하고 봐야 될 판례지 암기한다고 될 판례가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나 대학교 총장님이나 대학교 원장님, 원장, 총장이나 원장, 사람이죠. 사람인 타인의 업무자 인정되겠죠. 대학 편입학 업무 주체는 대학교는 아니죠. 아닌 총장이죠. 총장. 총장. 성적 업무 평가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누구다? 성적은 교수다. 학교 편입학 업무 주체는 총장이고 성적 업무의 주체는 교수다. 그죠? 맞죠? 타인의 업무자로 인정됩니다. 계속적인 업무여야 된다. 업무가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반짝하는 업무는 아니다. 우리가 업무 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계속적인 업무를 얘기한다. 자, 조경공사. 조경공사를 한다. 우리가 뭐, 이 학교 주변에 조경공사 많이 하죠. 학교 앞에 안에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행사들은 한 번 했다는, 한 번 이례적이므로 뭐다? 업무가 아니다. 조경공사를 업자를 불러서 딱 한 번 했다. 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는 그 회의에서 한 번 하죠. 그죠? 의결권 행사했다. 이거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업무 방해의 업무가 아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별표. 우리 대법원에 팔립니다. 적용공사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업무 방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우리 학교의 야간 출입을 통제한다. 기숙사의 야간 출입을 밤마다 통제하죠. 종중, 그 종중에 정기총회 의사를 진행한다. 종중은 해마다 총회로 열리죠. 그죠? 종중이라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해마다 합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이례적이지만 종중의 정기총회는 끊임없이 하죠. 상사의 명을 받은 경비원의 사무. 상사의 명을 받은 이런 경비원의 사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도 계속성을 인정하여 업무로 봅니다. 이러한 상사의 명을 받는 경비원의 사무 등은 일시적이라도 자 상사의 명을 받고 우리 그
학교 경비 아저씨들, 상사의 명을 받고 본부동의 경비를 쓴다. 상사의 명을 받고 진리동 경비를 쓴다. 상사의 경비를 받고 출입문 통제를 한다. 계속성을 일시적이지만 계속성을 인정하여 뭐로 본다? 업무로 본다. 판례입니다. 업무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판례. 계속하여 행사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 공장 이전은 몇 합니까? 한 번이죠. 윤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에 격치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해 준다. 임대료 받고 임대인이 구청장의 적용공사 촉구 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한 번 이례적인 적용공사하는 데 불과한 경우 업무방해죄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격의 권리로서 한번 행사하는 게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이라든지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든지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든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주에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자격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 뿐이다. 더 나가지도 않는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판례에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거 있죠?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경비 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계속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한, 자, 범부동 경비 아저씨, 이 아저씨를 불러다가 학교 출입문 통제를 2시간 시켰어. 학교 출입문 통제 2시간도 연장선상에 봐야죠. 연장. 계속적인 업무로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업무에 어떻게 한다? 해당한다. 그래서 상사의 명령을 받고 출입문 통제하는 경비원은 연장생산의 근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무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어야지 업무라고 인정되죠. 정말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다. 이걸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적 사무는 공적인 일은 적법해야만 보호받는데 사적인 업무는 민법이나 행정법을 위반하는 무효이거나 민법에 뭐 돈을 안 갚았다. 행정법, 행정청의 지시를 위반했다. 위반은 무효이거나 허가 없이 영업을 했거나 하지만 행정법이나 민법에 해당하는 단순 입법은 보호된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민법이나 행정법의 단순한 위법은 보호된다. 하지만 형법 위반은
보호될까요? 안 된다. 우리 사적으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고, 행정청의 지시를 못 받거나 허가를 못 받아서 식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허가 안 받고 한 포장마차를 갖다가 뒤엎고 깨부숴도 될까요? 일단 포장마차인 건 잘못이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만 상대방이 그 포장마차를 뒤엎고 부수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구별합니다. 민법, 민법과 행정법 위반은 보호된다. 보호되는 업무다. 하지만 형법 위반은 보호가 안 되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사적 사무의 경우에도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형법상 불법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가치가 없는 그런 업무다. 형법상 업무 위법한 형법에 위법한 것은 보호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법이나 행정법의 단순 위법은 뭐한다?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려볼게요.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 완전히 반사회성은 보호가 안 되겠죠.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완전히 위법의 정도가 중한 이런 반사회성, 형법이겠죠. 볼 수 없다. 업무로 해당한다고 뭐한다? 볼 수 없다. 보호 가치가 또 부정되는 게 있는데 형사불법. 당연히 보호 안 된다겠죠. 형사불법, 구체화되지 않는 거 보호 안 됩니다. 의료인이거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 자, 우리가 병원을 열 때 의사가 아니야.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해. 위법이죠. 반사회성이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뭐한다?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회사 운영권의 양도하거나 양수합의의 전부, 합의에 있다 없다.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 이걸 받은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 변경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자, 임원 변경 등기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회사의 임원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볼게요. 회사 운영권에, 자, 회사를 운영할 때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 합의가 있고 없고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회사의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다. 임원 변경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면 회사 운영권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운영권이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회사 운영권이 정상적으로 왔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왔다면 회사에 대한 운영권에 보호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 운영권. 회사 운영권의 양도 양수 합의가 있냐 없냐. 중요한 부분이죠.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고 양도했다면 양수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툼. 문제가 있는 거죠. 양수인이 받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임원 등기를 마쳤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종사하기 시작했다.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에 이르렀다. 자, 모든 것을 보면은 회사 운영권의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누구나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양수되었다. 이런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공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피고인이 있단 말이에요. 피고인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를 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면 중개사가 아닌 피해자, 을이 주도적으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을이.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방해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명의만 빌려서 실제로는 중개 자격이 없는 을이 운영하고 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위법이 위법. 자, 불법적인 거를 방해한 경우 단순 위법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형법상 위법이죠.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을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 공인중개사의 이 판례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공인중개사를 운영했느냐, 갑이 했느냐, 을이 했느냐. 갑은 공인중개사지만 을이 했다면 이거는 명의만 빌려놓고 중개사 아닌 사람이 업무 중개를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이것도 처음에 대법원은 회사 운영권에 대해서 회사 운영권, 양도인이 회사 운영, 양수인이 이거를 받은 양수인이 운영을 받았는데 다툼이 있어. 비정상적으로 임원 등기를 했어. 다툼이 있는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툼이 있고 실제로 이 다툼이 실제로 양도가 됐느냐, 양수가 됐느냐, 비정상적으로 임원 변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도가 됐느냐, 양수이 됐느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판례나 세 번째 판례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 보는 거예요. 뭐 비정상적으로 임원 변경하고 좋아,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양도가 됐느냐 양수가 됐느냐 모두 다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공인중개사건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것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종합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폭력 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갑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성매매업소는 불법이죠. 이 성매매 건물 앞에 조폭들이 병풍 서 있단 말이에요. 불법한 업소는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죠? 조폭들이 어찌됐든 간에 영업을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업무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마약을 판데 보호한다 안 되죠. 차량을 주차해 놓은 등 위력으로 갑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갑의 성매매 업소 운영은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죠. 누구나 봐도. 그래서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매매 업소는 못하게 하죠. 이거를 보호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호할 가치가 없다. 병풍을 쳐도 업무 방해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가처분. 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 자, 그러면 가처분했으니까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집행에 따라 결정에 따라 업무 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이거는 위법이죠. 엄격한 위법이에요. 업무를 계속한 경우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실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보호 가치에 말하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완전 위법이죠. 위법은 보호 가치가 없어요. 성매매 보호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도로관리청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권한인지 봐야 되겠죠?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 하더라도 적재량을 측정을 할 수 있죠.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자, 나 싫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하면 안 돼. 싫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 측정에 불응한 자를 고발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측정을 안 하니까 측정을 강제하도록 잡아가지고 강제로 취할 권한은 없어요. 이거 과잉이죠, 과잉. 이 과잉 조치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신이 강제력 행사하지 않고 하는 거지 강제 조치를 막 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안 되죠. 위법하죠, 위법. 권한을 넘어, 이 권한이 이 정도인데, 이 권한이 이 정도인데, 권한이 없는 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 행사 권한은 위법이죠, 위법. 보호할 가치가 없죠. 자,
토지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 경작하려는 소유자, 관리인 행위는 토지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 경작하려는 소유자, 관리인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금 판례 내용은 그런 부분이죠.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단 점유자가 있어요. 점유자.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 자,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 경작을 합니다. 마음대로 강제 경작.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 판례를 보면 떼야겠네요. 자, 점유자가 있는데 강제 경작하려는 소유자. 이 소유자가 강제로 경작을 하려고 합니다. 점유자를 놓고 강제 경작. 자, 강제로 소유자 하더라도 점유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는 업무. 강제로 소유자라고 강제로 이 경작하려고 하니까 이미 20, 30년 동안 점유했던 자가 이거를 막는 거죠. 어떤 점유자의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점유자가 무단 점유했다면 이 점유자를 법적으로 퇴출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고 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라 이거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강제 경작은 안 된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이죠. 위법. 내가 처음에 이 부분이 되게 어렵죠. 그죠? 점유자가 나오니까. 근데 빼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강제 경력하는 소유자 관리.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위법하게 강제로 경작하려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던 판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의사, 아까 임원들, 중개인들, 의사라든지 임원들, 중개인들, 성매매,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것, 재측정, 관계 경직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의료, 회사의 임원 변경 등기, 양수,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성매매업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적재량 측정 강제 경작.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의사와 임원을 중개했더니 성매매하여 이를 정지시키고 재측정하여 강제 경작시킨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판례 부분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업무방해죄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업무, 이런 보호받지 못할 업무는 법적인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가 해당되는 판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